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세미나 정규반 등록으로 이어지는 방학특강 운영 노하우 진행을 맡게 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요, 저희 이제 6, 7월 이제 빅시즌 이제 방학을 앞두고 우리 재원생들의 결속력 그리고 신규생 유입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저희 펜덕스 방학특강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펜덕스 교재로 이제 구성하실 수 있는 방학 특강, 그리고 저희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저희 이제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질문 조금 이제 주시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 말이다 보니까 이제 또 학원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방학 특강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미리 또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또 스케줄링도 또 이제 먼저 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좀 방학 특강 좀 흔적수로는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이제 펜덕수를 구성하실 수 있는 방학 특강, 오늘은 총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닉스 교재를 활용한 파닉스 기초반, 그리고 파닉스 정리반, 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LM 인텐시브 코스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 기초회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브릿지 코스이고요. 네 번째는 저희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고 하는 교재를 활용해서 이제 문장 패턴이라던가 또 이제 회화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암기해보고 또 학습할 수 있는 이런 ES 인텐시브 코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뉴스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뉴스 인텐시브 코스 총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파닉스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캔덕스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총 5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시면은 여기 보신 이 5건 저희 파닉스 이제 교재 라인업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100부터 300 그리고 400부터 500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예 이제 파닉스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스타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100과 200, 300 교재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디선가 파닉스를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은 우리 4학년 이상 학생들, 그리고 뭔가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간 파닉스가 좀 부족해서 좀 이제 이해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그래서 좀 보완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파닉스 마스터 정리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반에서는 저희 파닉스 교재 400, 500 이렇게 2권을 가지고 반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파닉스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실제 감행원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또 이제 방학 특강으로 또 활용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학 시즌에서 이제 우리 파닉스 이제 친구들 이제 좀 모집을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 파닉스를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레벨 아니면 그 다다음 레벨 이렇게 정규반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클래스 구성을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저희 교재 구성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디에다 좀 포인트를 두고 특강을 진행하면 좋을지 이건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자, 제가 다음 것은 네. 이제 파닉스 교재 구성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펜덕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음을 배울 때 단어가 11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칙보다는 사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칙을 배운다고 해서 또 이제 파닉스를 완벽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양한 음가 조합을 가진 그런 단어를
좀 반복 학습할 수 있게끔 좀 학습량 자체를 좀 늘려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필사운드를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B 사운드 하나를 배울 때도 이제 모음과 어떻게 또 조합이 되고 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이거 한 번씩 써볼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스토리도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이제 같이 좀 반복 그리고 이제 발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 파닉스 학습을 하실 때는 뭔가 법칙보다도 이제 단어 반복을 좀 자주자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발음을 한 번씩 짚어주시고요. 또 우리 영상 강의라던가 아니면 AI 학습 그리고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또 아이들이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특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잠시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저희가 특강 같은 경우에는 LM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저희 지금 LM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우리 초등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들 가지고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장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LM 코스 같은 경우에는 총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초등 과정을 6개월 이제 이렇게 단기 마스터하는 그런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이 이제 LM 페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LM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책을 펴게 되면은 그래머 포인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머 포인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그래머 포인트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때 설명을 하실 때는 문법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패턴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대부분은 좀 해석하는 그런 포인트 아니면 위치 이런 부분으로 같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머 포인트 설명이 들어간 이후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머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단어를 채워가면서 문장을 또 이제 접해볼 수가 있는 페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을 암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아직 이제 파닉스가 이제 덜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잘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문장 패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암기를 좀 시키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문장 패턴들을 또 숙지하고 또 한 번씩은 또 알고 있어야지 추후에 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제 처음이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한 문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문장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차근차근히 늘려가면서 암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암기를 시켜주시면 좋은 점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보캡, 어휘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원하는 말하고 싶은 문장에다가 이제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차근차근히 닦을 수 있게끔 암기는 꼭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머런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 라이팅 앤 스피킹 파트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단어 조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운 문장 패턴에 맞게 문장을 또 조합을 해보고 또 이런 문장이 나오는구나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교재를 요것 건 쭉 이제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초등 어휘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또 거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좀 쓰게 되는 그런 문장 패턴들, 해석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M 코스까지 한번 보셨고요. 다음 코스로 안내드릴 거는 저희 이제 저희 초등 기초 회화 마스터 과정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지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요 브릿지 과정이고요. 이제 초등 기초 회화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권, 그리고 두 권, 총 이제 그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이 교재에서는, 저희가 두 권에 총 15개 해서 30개의 상황, 그리고 그에 필요한 회화 표현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교재 자체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시작을 할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키 익스프레션을 좀 학습하게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는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배웠던 것 바탕으로 또 채워볼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이제 뒤쪽에는 스토리도 나와 있고 컴프레hen션 학습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브릿지 교재의 가장 또 큰 장점은 이렇게 아이들이 회화 표현을 배우고 또 암기를 해서 서로 이제 짝꿍 친구들이랑 이제 롤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회화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들이 회화 표현을 이제 차츰차츰 학년이 높아지면서 좀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하고 짚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소규모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회화 이제 좀 단기로 완성할 수 있는 그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에는 ES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특강에 대해서 좀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여기 포스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S, Expression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즈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6권, 그리고 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7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특히나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학 특강은 여름에 A 시리즈, 그리고 겨울에 B 시리즈, 이런 식으로 좀 세트로 좀 구성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이제 앞서 보셨던 저희 LM 인텐시브 코스, 이제 거기서 보았던 그래머 포인트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그래머 포인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좀 이제 기본적인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패턴, 그 문장들을 좀 학습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1시간당 한 3개 레슨 정도 좀 이제 레벨을 학습을 하다 보면 한 권당 한 5시간 정도 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시리즈에 나오는 이 섹션부터 한번 같이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문법 용어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약간 고학년이 아니라면 용어보다는 조금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에 대한 이해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는 거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이그젠플 나와 있는 이런 예시 문장들을 통해서 이 문법 포인트를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 포인트들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단어를 조합해 보거나 아니면은 두 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쓰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배운 걸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또 여기에서 또 문제를 푼 뒤에는 선생님과 답을 맞추고 또 중요한 문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한 3문장 정도를 지정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I나 U를 배울 때 뭔가 약간 1인칭 단수, 뭐 주어 요런 부분보다도 이제 아이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뭐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다. 요런 정도를 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권, 7권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페이지들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또 포인트를 가지고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또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우리 아이들 추후에 이제 중등 또 가서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서술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한 고학년 친구들, 한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아까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희 뉴스 특강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뉴스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펜덕스 교재 라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핸드아웃으로 좀 배부를 하고 있는 뉴스, 이제 그 핸드아웃을 이용한 특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부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뉴스 청취 핸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이제 그 최신 기사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편집을 한 핸드아웃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라던가 문화, 경제, 사회, 이런 시사, 상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뉴스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단어가 이제 주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괄호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리스닝 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듣기 활용해서 이렇게 딕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한글 해석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영어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인지 능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 뒤에 있는 한글 해석본을 또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조금 어느 정도의 고학년 친구들이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 한글 해석본을 가지고 좀 더 앞에 나와 있는 저희 뉴스 좀 더 꼼꼼하게 좀 독해를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독해를 이걸 가지고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디스커션 토픽 이거를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이 기사 주제와 비슷한 이런 디스커션 토픽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에 대해서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이 토픽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룹 디스커션을 시켜주시는 그런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룹 디스커션을 시켜주실 때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은 한국말로 시켜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정리를 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룹 디스커션이 영어로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같이 영어로 이렇게 한글로 디스커션을 한 뒤에, 좀 이제 그래도 한 6문장 정도 이제 본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이 핸드아웃 하나를 가지고도 리스닝, 그리고 리딩, 그 다음에 스피킹, 그리고 또 간단하게 라이팅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CNN 주간 뉴스 청취 핸드아웃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상에 자료를 좀 누적을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거의 한 지금 80여 개의 자료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간, 그리고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회당
갖고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개수를 좀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다운받으셔서 그냥 핸드아웃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강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력을 해서 약간 제본 형식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스 특강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무래도 뉴스다 보니까 또 배경 지식도 갖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아까 우리 ES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고학년 학생들이라던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에게도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그런 특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펜덕스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5가지 특강에 대해서 좀 교재랑 그리고 특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약간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실 수 있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이걸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네, 특강을 하실 때 조금 중요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간입니다. 우선 펜덕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 권당 한 달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닉스도 뭐 3권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정규 수업에서는 3개월이 걸리거나 뭐 이제 파닉스 정리반 같은 경우에는 2권으로 수업을 하니까 원래는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교재입니다. 자, 그런데 방학이니까요. 아이들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이제 단기간에 좀 더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기간을 정규 수업보다는 조금 짧게 갖고 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8주 원래 하는 그런 강의였다면은 6주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단축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거의 정규 클래스에 비해 한 2.5배 정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한 실제 기간은 한 70에서 80% 정도 좀 설정을 해놓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예를 들어서 파닉스 정리반 원래는 2달이지만 이 2달 말고 이제 5주 또는 6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짧게 그렇게 기간을 갖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기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 포기할 수 없는 학습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학습량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반복입니다. 자, 우선은 뭐 이제 뭐 수업도 많이 반복을 하고요. 책도 계속 반복을 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 펜덕스에는 좀 더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저희는 또 원어민 영상 강의 그리고 AI 학습 있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수업에 오기 전에 아이들이 예습으로 좀 영상 강의를 먼저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그 후에는 AI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 복습을 할 때도 완전히 그 AI 복습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원어민 영상 강의를 또 반복해서 복습해서 보는 것도 추가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이들이 반복을 정말 많이 해볼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보는 거를 좀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물론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 같은 강의를 이제 계속 듣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그런 반복 미션 같은 거를 주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이 예습을 이제 하면서 들을 때는 뭐 이제 그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형광펜을 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발음하시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거를 꼭 들은 다음에는 뭐 페이지에다가 부모님 사인을 받게끔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어라던가 이런 부분들 소리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거를 사실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한글로 영어 발음을 좀 적어오는 거
이런 걸 또 미션으로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파닉스를 정리하는 그 단계의 친구들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쓰는 거지만 이제 영어 발음을 듣고 이제 한글로 쓰는 그런 식의 미션을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문장을 같이 이제 영어로 밑에다가 따라 쓴다던가 이런 식의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또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고 약간의 반복의 지루함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강의를 반복할 때 약간 미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주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아이들이 그 반복을 또 열심히 하고 또 영상 강의나 AI 학습 자, 요거를 하는 이유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특강을 듣는 이유는 실력 향상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도 그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반복을 시켜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지 또 이것이 또 정규 수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반복을 하면서 그 이제 듣고 있는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정규 수업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규 수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또 고민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룹핑이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교육 특구가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드문드문 이제 학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레벨도 사실 그 비슷한 친구들이 와서 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드문드문 오는데 또 레벨보다 너무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오면은 사실 굉장히 그룹핑이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 자기주도 학습, 좀 개별 학습 시스템을 많이 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것보다 이제 특강 때 또 이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이 아이들을 또 잘 또 가르치고 또 아웃풋으로 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규 수업으로 또 연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또 그룹 수업을 또 하고 또 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정규 수업으로 갈 수 있게끔 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약간의 그 특강 기간에 애매함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닉스 정리반이 2달이 아니고 6주였죠. 그리고 어떤 코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주 정도로도 아마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기간을 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이 결제를 게 매달 결제를 하시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바쁘시거나 이제 일이 좀 바쁘셔가지고 좀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좀 이제 학원을 보내시거나 약간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애매하게 좀 남아 있으니까 또 이제 이어서 또 이제 다른 강의 또 들을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또 이제 방학 특강을 또 들었던 그 원에서도 또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강 기간을 좀 잡으실 때 약간 기간의 애매함 같은 거 이런 걸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 펜덕스 방학 이제 교재를 가지고 구성하실 수 있는 방학 특강 그리고 약간의 교재 포인트들 점을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강을 운영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좀 갖고 가셔야 되는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기간, 반복, 그리고 정규 수업 연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세미나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또 지금 또 계시는 원장님들 또 질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받고 세미나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